지금까지 채권의 기초, 채권 수익률의 개요, 채권의 가치 변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과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채권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채권 투자를 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관련해서 세제 혜택과 절세 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투자 수익에 대해 과연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우선 표면 이자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자 소득은 채권의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자 소득 발생할 때 15.4%의 지방소득세 포함된 15.4%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기속식이나 절세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쭉 언급됐지만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표면 이자에 따른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중도 매매에 따른 자본소득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익이 발생했으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 안 되는데, 근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것도 짜증나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표준은 고객의 투자에 대해서 총이익과 손실 개념이 아니라 보유기간의 표면 이자로 산출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받으신 이자가 있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매매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렇게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투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발행 조건이나 투자 시기 등 두 상황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액면 발행된 표면금리 3%의 만기 1년 채권을 1억에 매수한 후 6개월 보유한 뒤 7월 1일에 둘 다 중도 매도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실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7월 1일에 세전 단가가 9,800원으로 매도를 한다면 6개월 보유 기간에 따라 이자 소득은 연 3%의 표면 이자가 적용돼서 15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면 발행 그대로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중도 매도에 따른 매매 손실은 2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이자 소득 150만 원에 매매 손실 200만 원, 총 합계를 내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표준은 이자 소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에 따른 자본소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총 손실 5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소득 15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동일하게 7월 1일에 중도 매도를 했지만 이번 케이스는 세전 단가가 1,100원으로 매매 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앞의 손실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소득은 1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전 매도 단가가 1,100원이기 때문에 중도 매도에 따라서 오히려 100만 원의 매매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투자로 인해서 총 2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앞의 경우와 똑같이 이자 소득만 과세 표준 대상이기 때문에 150만 원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15.4%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봤을 때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양쪽 다 23만 1,000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시면 채권을 투자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든지 손실이 발생하든지 세금은 발생한다는 것과 자본소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꼭 꼬리처럼 따라오는 세금,
그 세금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런 세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런 절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따라서 바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차후 발생하게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도 큰 고민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소득 금액별로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실 경우에는 최대 41.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서 큰 세금을 내시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증가라든지 이런 다른 부수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절세 부분을 많이 투자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실 겁니다. 예전에야 일명 묻지마 채권이라든지 비과세 외평채라든지 이런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그런 상품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해야 절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이런 세금의 절세 효과 때문에 연금 상품이 투자자들에게서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 연금 상품조차도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계약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상품은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만기까지 쭉 유지가 된다면 절세 효과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최소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 기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좀 큰 상품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채권이 어떤 절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우선 절세 채권으로는 비과세 채권이나 표면이자가 낮은 채권이 있는데요. 비과세 채권은 표면이자가 0%인 채권이어서 과세표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면이자가 낮다 보면 아무래도 과세표준인 이자소득이 작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그만큼 효과적인 채권인데요. 그리고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추가 수익은 매매 차익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또한 세제 효과로 인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채권 투자에 따른 세제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채권에 따른 분리과세 부분입니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을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3%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발행 조건이지 꼭 보유 조건은 아닌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세법이 또 개정돼서 2013년 발행 채권부터는 꼭 3년 이상 보유해야 그 이후의 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분리과세라고 절세 효과라고 했는데 3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게 절세 효과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리과세 혜택은 아무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높은 세율, 38.5%나 41.8% 정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가연동 채권인데요. 물가연동 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물가연동 계수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소득 외에도 자본소득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국채에 비해 표면금리가 낮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물가연동 계수에 따라 원금이 증가되면서 또 그에 따라서 이자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수록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채도 세법 개정 때문에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도 이자 소득에 해당이 돼서 과세표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5년 이전 발행분보다는 절세 효과가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세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채권들이 세후의 투자자들을 웃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자 소득도 있고 자본 소득도 있고 여러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지금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나 투자자의 수익으로 남게 되는지, 어떤 채권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비과세 채권이나 낮은 표면 이자의 채권들,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등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채권들을 각 투자자들의 투자 성격이나 목적,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서 각각 자신에 맞는 채권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예금과 채권들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과세와 비과세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투자를 통해서 만기시 받는 총이익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고 해볼 때 비과세 채권은 표면 이자가 0%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이 전부 자본소득이 돼서 발생한 이익 전부 비과세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저쿠폰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 소득과 자본 소득이 있지만 이때 과세 표준은 이자 소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 소득은 비과세 수익이 됩니다. 이런 채권들과 달리 예금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이익 전부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른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절세 채권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요. 비과세 채권과 물가연동 채권, 저쿠폰 채권, 분리과세 채권 등을 나열해 봤습니다. 이런 채권들을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측면을 고려해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에 따른 세금과 절세 효과 및 채권 투자에 따른 전반적 기초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의 기간, 투자의 목적에 맞게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맞는 채권을 선택하는 것일 텐데요. 채권 투자에 앞서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